안녕하세요. 준호 아카데미 디렉터 이미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빌드펌에 어울리는 컷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빌드펌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C컬과 S컬의 조합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빌드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볼륨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해야 돼요? 볼륨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두 장 체크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질이 손상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들어가야 돼요. 우리 모델이 갖고 있는 모질은 사실은 뭔가 이렇게 손상돼서 끊어지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굉장히 건조한 것 때문에 손상 레벨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환원제 일제를 바르기 전에 전처리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근데 전처리를 하기 전에 우리 모델이 갖고 있는 모질을 다시 한번 파악해야 돼요.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안에 단백질이 깨지진 않았지만 겉이 굉장히 건조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안에서 힘을 주는 단백질은 필요 없지만 겉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단백질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걸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가 보통 보면은 로션 타입이나 크림 타입의 단백질이 있죠. 그거는 수분 베이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해 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줄게요. 굉장히 손상도가 높을 때는 섹션을 조금 나눠서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건조하다 이랬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바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경력이 없다 이럴 때는 꼭 섹션을 나눠서 바르는 거를 선생님들한테 권해드릴게요. 우리 헤어 디자이너는 빗도 필요하지만 손이 빗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빗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고 전체적으로 다 잘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처리를 끝냈고요. 전처리를 한 다음에 제가 섹션을 앞과 뒤를 나눠 놨어요. 우리가 보통 커트를 할 때 숱을 많이 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모량 자체가 굉장히 약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제 환원제가 조금 달라져야 돼요. 오늘같이 뒤쪽은 조금 많은데 앞쪽이 좀 적다. 이럴 때는 어떻게 분리를 하느냐. 자, 제가 두 가지를 준비를 해뒀어요. 여기에 선생님들이 쓰는 일반 환원제랑 제가 똑같은 거를 사용하려 하는 거고요. 단백질을 조금 추가했어요. 수분 단백질을. 이 뒤쪽에 베이스가 되는 거는 지금 9대1로, 그러니까 수분 단백질이 1이 들어간 거고요. 여기에 앞쪽에 들어갈 거예요. 얘는 3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제 환원제와 7대3, 9대1. 그래서 9대1은 뒤쪽, 7대3은 앞쪽에 바를 거예요. 자, 뒤에 같이 바를 거예요. 뒤에 같이 바를 건데 저는 섹션을 하나 더 나눴어요. 앞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7대3으로 바를 거고요. 이 뒤에 9대1로 동시에 바르면서 진행을 할게요. 약액을 너무 많이 도포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골고루 묻을 수 있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고객이 곱슬이 굉장히 심한 머리다, 모발이다 이랬을 때는 곱슬이 있는 모발들은 이렇게 홈이 파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그냥 가볍게만 바르면 그 홈 안에 약이 일제가 안 들어가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핸들링으로 좀 집중적으로 발라주셔야 되고요. 우리 모델 같은 경우는 곱슬이 있긴 하지만 부스스한 곱슬이지 이게 충모가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만 발라주셔도 연화가 충분히 가능한 모발이니까 가볍게만 발라주시면 돼요.
제가 좀 빌드펌을 한다 그랬는데 조금 위에까지 바르죠. 한 5cm, 뿌리에서 5cm 정도 남겨두고 지금 다 바르고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바르냐면요. 우리 모델이 갖고 있는 조건이 뭐라고요? 약간 부스스한 곱슬. 근데 말렸을 때도 부스스한 곱슬이 보여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뿌리까지 가까이 하지는 않지만 이 중간을 프레스 작업을 한번 가볍게만 잡아줄 거예요. 자, 여기 바르는 거는 7대 3이에요. 그리고 볼륨 펌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오늘처럼 빌드 펌을 할 때 뿌리까지 같이 연화해서 뿌리 작업을 따로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보통 보면은 그렇게 뿌리를 살려야 될 때는 뿌리 가까이 바르고 이렇게 볼륨을 줘서 내리거나 아니면 뭔가를 받쳐주죠. 근데 오늘은 뿌리 작업을 따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가볍게 내려주셔도 돼요. 굳이 하나하나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대신 바르고 난 다음에 너무 누르면 두피에 닿겠죠. 그냥 가볍게만 툭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지금 진행하는 동안 앞쪽이 조금 말랐어요. 그래서 수분을 조금 채워줄 거예요. 자, 제가 쓰는 수분이 색깔이 조금 다르죠. 저는 항상이에요. 항상 이 물을 사용해요. 이 물이 뭐냐면요. 그냥 선생님들이 흔히 사용하시고 있는 단백질 희석해 놓은 거예요. 자, 우리 모델은 앞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모류 방향이에요. 방향이 이렇게 다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조금 잡으면서 앞머리를 연화를 좀 시킬게요. 이렇게 넘어가면 더 넘어가겠죠. 그래서 반대로. 이쪽 반대 모양 크로스 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로스. 이렇게 크로스 되게 이렇게 교차되죠. 교차되게 모류 방향을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지금 환원제를 다 발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테스트를 봐야 되겠죠? 테스트 볼 곳을 와인딩을 들어갈게요. 제일 안 나오는 곳을 항상 테스트 컬을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예요? 네이프, 기위, 기뒤. 여기가 잘 나오면 다 펌은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원제가 건강 모용 같은 경우는 너무 무겁고 너무 띡해서 잘 보기 힘들어요. 그거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서 이 정도면 잘 나오겠다라는 거를 갖다가 선생님들이 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손상 모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으로 확인했을 때 거의 대부분 확인이 조금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아서 테스트 보는 거를 선생님들한테 권해드릴게요. 랩핑해서 8분만 볼게요. 자, 방치 시간 8분 지났습니다. 테스트 보겠습니다. 모델이 모질이 조금 가늘어서 이 펌제가 크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본다? 이 무게감 때문에 처지는 걸 보지 마시고요. 자, 이 정도 흔들어서 풀었을 때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컬이에요. 이 컬이죠. 이 컬이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어떻게 터냐? 손가락 2개를 이용해서 한번 터시고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털어주세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풀었던 느낌 기억나시죠? 그게 다시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보시면 돼요. 3분만 더 보면 잘 나올 것 같아요. 3분 방치했다가 샴푸 하는데 물로만 세척할 건 아니고요. 산성 샴푸로 가볍게 거품 내서 헹구고 나오겠습니다. 섹션을 제가 나눠놨어요. 여기는 볼륨 주고 싶은 곳 3군데, 탑, 사이드. 이 앞쪽으로 흐르는 탑은 건드리진 않을 거예요. 110도에서 120도 정도 들어주시고요. 뿌리 너무 가까이 바르시면 안 돼요. 조금 떨어뜨려서 발라주시고요. 자, 제가 요거를 사용할 건데요. 이 빗이 달려 있는 곳 있죠.
여기가 밑으로 들어갈 거예요. 밑으로 들어가서 얘로 빗질하듯이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닫아주세요. 자, 약을 터치할 때는 항상 부 끝에 터치해 주시고 뿔이 너무 가까이 들어가지 마세요. 자, 빗살이 이제 위로 향할 거예요. 빗듯이 돌려주시면 돼요. 너무 무리해서 앞에 헤어라인 잔머리까지 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왜 연세가 있는 분들은 뭐 세팅을 기본적으로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살려줘도 괜찮지만 세팅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앞에까지 살리게 되면 나중에 그 부분이 다 자국이 생겨서 움직임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볼륨을 살릴 때는 내가 필요한 것이 어딘지를 생각해서 그 필요한 곳만 볼륨을 주시면 돼요. 자, 와인딩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열 보호제를 오늘은 뿌리는 스프레이로 사용을 해 볼게요.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가볍게만 한번 뿌려주세요. 자, 오늘 30호로 들어갈 거예요. 그 연화 들어갔던 부분까지는 다 말아주세요. 빗질은 항상 깔끔하게 해주시고요.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와인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고열로 열 처리를 하기보다는 중간열로 할 거예요. 중간열이라고 하면 저희 기계는 60도부터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60도에서 80도까지 그 이상 올라가지는 않아요. 자, 센터를 먼저 말고 사이드 들어갈게요. 제가 센터 뒤에 백의 센터만 30호하고 25호 섞어가면서 1대1로 말고 있어요. 네이프 첫 단은 30호, 중간 두 번째 25호, 30호. 이 센터 이 부분이 볼륨감도 제일 많이 줘야 되고 움직임도 제일 많이 필요한 곳이어서 여기는 조금 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내기 위해서 롯들을 따로 하는 거예요. 대신 25호가 웨이브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 프레스 작업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5호로 말아도 웨이브가 살짝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모델처럼 모질이 얇은 분들 있잖아요. 얇은 분들은 웨이브가 나와 있어도 말렸을 때 웨이브가 풀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움직임을 조금 더 갖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할 때 모발이 굉장히 두껍다. 그런 모발들도 이렇게 응용하시면 돼요. 그 대신 전체적으로 25호가 들어가면 웨이브가 너무 강해지니까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맨 위에 탑은 전체적으로 30호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겉에 부직포를 씌우고 있잖아요. 이 부직포를 씌우는 이유는 열 전도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겉쪽에 씌우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바퀴 다 돌리는 게 좋아요. 사이드는 제가 들어가고요. 백 사이드는 우리
예, 인턴이랑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모질 굵기에 따라서 바퀴 수가 2바퀴, 2바퀴 반, 3바퀴까지 들어가야지 S컬이 나오는 머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이 나중에 모질에 따라서 그거를 갖다가 응용하시면 돼요. 옆에 사이드는 전체적으로 다 30% 들어갈 거예요. 반대쪽 사이드도 똑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항상 수분을 곁에 두시고요. 수분을 채워주면서 들어가시면 되세요. 제가 이렇게 와인딩이 들어갈 때 방향성을 억지로 돌리지는 않아요. 항상 모류의 흐름을 생각해서 펌을 말아요. 이 머리가 어디로 떨어지는지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생각해서 그 방향성을 잡아주면 결과물이 좋은 것 같아요. 앞머리는 2개로 나눌게요. 그래서 움직임을 조금 달리 할게요. 그대로 다 스트레이트 아웃으로 하고요. 빗질을 그 상태에서 20호로 다 말아주세요. 나중에 프레스 작업 들어갈 거니까 그것까지 생각해서 컬이 조금 나올 수 있게 말아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와인딩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와인딩이 끝났고요. 열 처리 시간은 65도로 5분 하고요. 그 다음에 75도로 3분 하겠습니다. 총 8분입니다. 자, 열 처리 65도로 5분, 75도로 3분, 그 다음에 자연 방치 열 식히는 시간을 잠깐 가졌어요. 그거는 5분에서 10분 정도 선생님들이 재량껏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제가 다 끝나고 프레스 작업이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앞머리 먼저 들어갈게요. 90도로 다 들어주시고요. 거기에서 뿌리 방향만 펴주시는 거예요. 섹션을 우리 두상이 둥근데 섹션이 너무 넓으면 어떤 곳은 펴지고 어떤 곳은 안 펴지겠죠? 그래서 섹션을 조금 작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90도보다 살짝 더 밀어서 100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뿌리를
들어갈 때 입을 열고 들어가세요. 열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어떻게 살짝 밀어주면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입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이렇게 둥근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자, 이렇게 말라 있는 수분감이 다 날아가 있는 경우에는 수분감을 한번 채워주시고요. 스트레이트 아웃으로 이렇게 90도로 보다는 100도 정도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100도에서 110도 정도 들어주시고요. 자, 입을 열고 들어가세요. 입을 열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약간 한 0.1mm 정도 민다고 생각하시고요. 거기에서부터 입을 닮으시면 돼요. 자, 입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래, 들어가는 순간 약간 밀어줘요. 그 순간에 입을 다물어주고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입을 다물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입을 열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물이 어떻게?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C컬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사이드나 이 뒤쪽에 프레스 작업 한다 그랬죠. 아래에서 하셔도 되고 위에서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좀 작업하기 편하게 위에부터 들어갈게요. 처음에 우리가 말았던 길이 생각나시죠? 얘가 얼마나 긴지, 내가 얼마나 풀어야지 이 우리가 빌드펌의 C컬이 만들어질지를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그 작업까지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다 풀어서 작업할 게 아니고요. 이 와인딩이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들어가요. 그죠? 이렇게 다 풀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프레스 작업 들어가죠. 프레스 작업 들어간 거 상관없이 그냥 뿌리까지 다 말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저는 로또아웃을 하지 않고 그냥 프레스 작업을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내가 말았던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기억하셨다가 그냥 여기에서 가볍게, 만약에 우리 모델이 곱슬기가 굉장히 심했다 그러면 다 풀어서 정리를 해주고, 아니면 내가 너무 강하게 말았다 이랬을 때도 풀어서 해줘야 되지만, 굳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서 포물선 그려주듯이 가볍게만 해주시고 어떻게 해요? 말면 돼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근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잔머리들이 정리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위에서 빗질 해주기보다는 밑에서 빗질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자, 우리 모델은 네이프가 그렇게 길지 않는 머리예요. 그죠? 여기까지 오지만 바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백센터는 조금 잘 봐야 되죠. 왜요? 우리가 좀 강한 걸 넣어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강한 게 너무 웨이브가 많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포물선 그리듯이 조금 더 연장해서 만져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를 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판넬이 이렇게. 그래서 굴려서 나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입을 벌려서 나오면 돼요. 다시 말아줄게요. 안 말고 그냥 프레스 작업하는 거랑 이렇게 지금처럼 말아가지고 프레스 작업하는 거는 나중에 탄력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필요하시면은 지금처럼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프레스 작업 다 들어갔고요. 자, 앞머리를 로또로 말아야 돼요. 근데 앞머리가 조금 내추럴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서 뭐예요? 탄력 있게 말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찍찍이로 체인지해서 들어갈게요. 이렇게 2개로.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중화는 안에까지 흡수될 수 있게 항상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 안에 바퀴수 안에까지 흡수 잘 될 수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몇 분이에요? 손상도가 굉장히 높다 이러면 3분까지 짧게 보시고요. 아니면은 되게 건강한 모발이다 이랬을 때는 7분에서 8분까지 보셔도 되고요. 불홈산 같은 경우는 10분에서 15분까지 다 봐주셔야 돼요. 그 대신 불홈산은 1차 중화, 2차 중화까지 하셔야 돼요. 자, 중화 시간을 저희는 7분 받고요. 로또아웃 하고 전체적으로 트리트먼트로 다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잘 살았어요.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두고 봐도 뿌리가 보여요. 사이드도 이렇게 앞쪽에 정면에서 볼 때 여기만 이렇게 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는 자연 우리가 갖고 있는 볼륨을 그대로 가질 거고요. 그래서 젖어 있는 상태에서 오일을 발라야지 모발에 겉돌지 않고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오일 종류나 이런 제품들을 마무리 제품들을 바르실 때는 꼭 젖어 있는 상태에서 발라주세요. 드라이기로 말릴게요. 드라이를 다 끝냈습니다. 드라이를 할 때는 따뜻한 바람으로 말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바람이 들어가야지 모발이 윤기 있게 상하지 않고 잘 말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무리할 때 찬바람을 60%에서 70% 정도, 따뜻한 바람을 20-30% 정도 쓰신다고 생각하시고 말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 밑에 머리는 뒷방향으로 말렸고요. 앞머리 이 위에 있죠. 이 앞쪽에 흐르는 머리, 이거는 앞쪽으로랑 뒤쪽으로 같이 섞어가면서 말렸어요. 우리 뒤에 생각나세요? 뒤에 첫 가이드를 어떻게 잡았어요? 서서 내추럴하게 가위로 잡았던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밑에가 이 코너가 약간 너무 하드하게 원랭스처럼 잘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봐주고 마무리 들어갈게요. 전체적으로 네이프 떨어지는 이 하드하게 딱 떨어지게 만들어줬던 거를 어떻게 사선으로 길이가 그대로 있지만 사선으로 길이감이 다르게 보일 수 있게. 길이는 자르시면 안 돼요. 길이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움직임만 내추럴하게. 자, 사이드는 안 하셔도 돼요. 뒤쪽만 하시면 돼요. 사이드는 왜 안 해도 돼요? 모량이 적으니까. 뒤쪽만 정리를.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게 해주면 떨어지는 선이 굉장히 내추럴하게 떨어져요. 자, 이렇게 롱 미듬에 잘 어울리는 빌드펌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모델한테 너무 잘 어울리고 생기 있어 보이죠? 여러분들도 빌드펌 살롱에서 활용을 잘 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